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도 조선일보는 변함없이 장동혁을 죽이겠다고 온갖 간악한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양상훈 주피 그리고 강천석 고문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는 외부 필자 하나를, 윤머식이라고 하는 외부 필자 하나를 동원했어요. 이게 뭐 좌파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자가 아무리 물러나라 해도 장동혁이 꿋꿋이 버티니까 선거 끝나고 내가 결과에 책임지겠다 이렇게 막 당차게 버티니까 외부 필자 이 윤머식이라는 자를 통해서, 아니 네가 장동혁이한테 뭔 조언을 해. 참네. 칼럼 말미에 장동혁에게 조언하고 싶다 하면서 6월 4일 나는 물러날 테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후보들에게는 한 표를 달라고 해라. 야, 이것들이 어쨌든 6월 4일 6.3 선거 끝나고 나서는 어쨌든 장동혁을 죽여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방향을 이제 바꿨나 봐요. 6.3 선거 전에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양상훈이 강천서희가 나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윤머식이 같은 뭐 정체불명의 이 좌파 평론가까지 내세워가지고 6.4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날 물러난다고 지금 약속해라. 이렇게 다시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거의 말이 없는 박준태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비서실장인데, 원래 비서나 비서실장은 말이 없어야 맞죠. 그런데 박준태 초선 의원입니다. 비례 초선 의원이고 비서실장인데 그동안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근데 지켜보다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를 흔들어서 선거에 승리한 사례가 있냐? 그런 얘기 난 듣도 보도 못했다. 당대표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과도하고 선을 넘었다.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에 대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 이게 우리 당에, 우리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냐? 지금부터 당의 모든 역량은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무도함을 검증하고 국민께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지금부터는 민주당 정부의 무능, 민주당 후보의 결격 사유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준태 비서실장의 말대로 당 내부에서 더 이상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이 없으면 박준태 실장 말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당 내부에 저 오세훈 똘마니들 또 한동훈 똘마니들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 안 할 것 같습니까?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한동훈 똘마니, 오세훈 똘마니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대처는 그것대로 필요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어요. 이 박준태 실장 같은 사람이 나서면 돼. 정의영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나서면 돼. 야, 지금 저쪽이랑 싸워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 당대표한테 공격이야 이것들아. 정신 차려. 누구들 이적행위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당 비서실장, 당 대표 비서실장이나 당 사무총장이나 또는 최고위원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 내부의 공격, 그리고 족벌 언론들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 나서야 장동혁 대표가 그것들하고 싸움을 안 해도 되잖아. 예, 박준태 비서실장의 얘기대로 당대표 흔들어 선거 이긴 적 없어요. 그런데도 저것들은 선거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장동혁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계속해서 한동훈 똘마니들, 오세훈 똘마니들은 장동혁 대표를 공격을 할 건데, 그때 쪽팔리게 그것들하고 장동혁 대표가 싸우고 있어야 되겠어요? 장동혁의 상대는 이재명인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재명과 맞짱 뜨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박준태 같은 사람, 정의용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한동훈 똘마니들, 오세훈 똘마니들하고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계속돼야 된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뭐 저도 잠깐이지만 언론사 주필도 지낸 사람이고
뭐 한 40년간 정치평론을 주로 언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언론을 자꾸 이렇게 비하하고 싶지가 않아요. 비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족벌 언론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 정말 역겹기 짝이 없어요. 자, 보세요. 한겨레 오늘 신문입니다. 고성국 조선일보 장동혁 죽이려 정체불명 좌파평론가까지 내세워 협박했다고 따옴표 인용 부호를 달았어요. 이게 무슨 니순가고 봤더니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한 거 그대로 지금 딴 겁니다. 이 기사가 A4 석장짜리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 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그러니까 고성국 TV입니다. 오늘도 조선일보는 변함없이 장동혁을 죽이겠다고 온갖 간악한 수단을 다 쓰고 있다. 지난주에 양상훈 주필, 강천석 고문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윤머식이라고 하는 외부 필자 하나를 동원했다. 좌파 것들 중에 하나다. 제가 어제 논평한 겁니다.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장장 2페이지에 걸쳐서 제 고성국 TV 유튜브를 쓰고 있어요. 계속 인용하면서 6.3 선거가 끝나고 어쨌든 장동혁을 죽여야 된다.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바꿨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양상훈 칼럼, 강천석 칼럼에 이 윤머식이 칼럼까지, 윤머식이는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윤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윤태곤이라고 돼 있군요.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은 제가 어제 방송한 걸 거의 다 인용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고 씨가 언급한 칼럼은 2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무슨 제목의 글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윤태곤이의 칼럼을 또 이렇게 사진으로 담았어요. A4 석장이 제 어제 방송하고 윤태곤이 칼럼이야. 사진. 그리고 23일자에는 양상훈의 칼럼보다 25일자에는 강천석의 칼럼보다를 써놨어. 야, 아니 이게 정치면에 A4 석장짜리 기사면 상당히 비중 있는 기사 아니에요. 무슨 짧은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잖아요. 야, 기사 이렇게 쉽게 쓰네. 자, JTBC를 보세요. JTBC는 이겁니다. JTBC 고성국 조선일보 장동혁 죽이려고 좌파 외부 필자까지 동원하고, 이 표현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겨레는 기사 맨 처음에 저를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했냐면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극우라고도 못해 이것들이 이제 그냥 극우 성향 유튜버. JTBC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가 이렇게 써. 이 팩트는 맞지. 고성국 씨가 조선일보가 장동혁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 씨가 윤태곤 정치평론가의 칼럼 내용을 비웃었습니다 하면서 한겨레 신문이 인용한 것과 거의 같은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 씨는 박준태 의원 같은 장 대표 측근들이 나서서 장 대표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계속해서 이 유튜브 그대로 인용합니다. 계속해서 한동훈 똘마니들, 오세훈 똘마니들은 장동혁 대표를 공격할 건데 그때 쪽팔리게 장동혁 대표가 그것들하고 싸우고 있어서 되겠어요? 장동혁의 상대는 이재명인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과 계속 맞짱뜨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비서실장 박준태, 사무총장 정의용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똘마니들, 오세훈 똘마니들하고 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논평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야, 아니 저야 인용당해서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언론 이렇게 쉽게 언론합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언론을 서치하다가 아시아투데이 오랜만에 쓸만한 기사, 공들인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래도 모든 언론이 다 저렇지는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나 인용해 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 오늘 사설입니다. 사설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이진숙 용단 헛되지 않게 장 대표 중심 뭉쳐야. 언론에서 장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기사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의 내홍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진숙 불출마라는 대승적 결단이 전환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개파 경쟁을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단합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당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6.3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전투를 앞에 두고도 자기 당 수장인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내부 총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퇴진을 압박하는 행위는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스스로 폭망의 길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장 대표는 단식이라는 극한의 수단까지 동원하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실질적인 국정대안을 제시하며 고군분투해왔다. 그럼에도 자기 당 대표의 리더십을 부정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일부 친한계 의원들의 행태는 투표자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해당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곧 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러한 분열이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되찾기는커녕 지지자들에게 영원히 외면받는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보여준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는 당 전체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소한 차이를 넘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에 매진해야 한다. 이런 언론도 아직 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 여기까지 하고 조강한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뉴미디어 시대에 유튜브 배제하라는 해괴한 주장을 아직도 하네. 중앙일보가요. 고성국 특집 기사를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벌써 3번째 나왔는데요. 크게 사실 왜곡을 하거나 저를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라면 제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의 이 대목은 제가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쿼터를 달았어요. 그래, 난 짝씨라 도리도리. 그래 놓고 133만 유튜버 고성국이 구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했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 치를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 치를 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윤석열 후보가 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뭘 TV 토론을 하거나 할 때 계속해서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이쪽 보기도 하고 저쪽 보기도 하고 그러지. 그러면 카메라 보고서 딱 이러고서 방송합니까? 이러고 제가 방송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보는 이런 행동이 너무 자주 있어서 조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저건 좀 줄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정도에서 끝났으면 사실 뭐 제가 논평할 일도 아니죠. 근데 바로 그때 좌파 것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태도를 딱 집어가지고 도리도리라고 하는 이 놀리는 그 별명을 붙여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윤도리도리. 뭐 원래 도리도리라고 하는 것도 공격할 일은 아니죠. 그 우리 아기들 도리도리 해봐라 할 때 이거 도리도리 그건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그런 식으로 도리도리라고 딱 찍어서 아주 정말 천박하고 사악하게 공격을 해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좌파가 그렇게 공격하는 걸 보고 이거는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그냥 대통령 후보의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갖고 뭘 시비를 거는 거면은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어떤 신체상의 그 어려움을 이 도리도리라고 하는 아주 조롱조의 말로 엮어가지고서 이걸 사악하게 공격을 해대니까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논평을 했어요. 그때 제 논평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심한 부동시잖아요. 부동시는 뭐냐면 이쪽 눈과 이쪽 눈의 시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시력 차이가 굉장히 크면 이게 사물이 정상적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좀 흐려 보이거나 또는 이중으로 보이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동시가 굉장히 심해서 부동시 심한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만 있는 게 아니죠. 부동시 때문에 군대도 못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시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도 못 봤다는 겁니다. 운전면허도 없어요. 자가 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굉장한 그 신체적 그 약점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서 이걸 사악하게 패륜적으로 공격을 해대니까 인신공격이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논평은 이겁니다. 제가 안과 의사들한테 좀 들었다. 이게 부동시가 어릴 때부터 부동시가 심하면 되게 부동시는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부동시가 됩니다. 심하면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이쪽 보고 얘기할 때 저쪽 보고 얘기할 때 계속해서 얼굴을 돌리면서 상대를 봐야만이 이게 정확하게 대상이 보인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보통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하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토론을 할 때 또는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고 연설을 할 때는 계속해서 이쪽 저쪽을 둘러보면서 얘기하는 태도가 습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모습도 아마 부동시로 인해서 생긴 그런 태도일 텐데 이거를 도리도리라고 놀리어 먹듯이 하는 것은 그야말로 패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이 공격이다.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그 영상은 지금 있습니다. 저희 고성우 TV에 다 있어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걸 그래 난 짝시라 도리도리 이 짝시를 부동시를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부르는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어떻게 썼냐 하면 명태균이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고성국 박사를 오늘 저녁에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라고 명태균이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메시지를 보냈다. 그거 하면서 3분 14초짜리 고성국 TV의 유튜브 영상 편집본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명태균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12분 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오케이 짝씨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자 명태균이 윤석열 후보의 그 문자에 대해서 부자연스럽게 부동시로 인한 행동장애가 습관화된 것 같다. 나중에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에 대한 방어 논리로 도리도리 현상을 말씀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입니다. 저는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중앙일보는 앞고는 그 다음 대목이다 라고 하면서 명태균이 고 박사가 절 안과 의사라고 설명하네요. 크크크 하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오케이 의사가 명 박사예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졌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앙일보의 주장인데 고성국 씨가 명태균 씨의 사적 조언을 안과 의사의 전문적 소견으로 둔갑시켜서 자신의 방송에서 대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지지율 침체라는 위기 국면에 고 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구원자로 나선 셈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근데 내가 이 기사 전체에 군데군데 팩트가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선 제가 선거 때 수많은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저보다 한 10배, 100배 더 많은 전화를 고성범 본부장이 받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저한테 언제 무슨 전화를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앙일보가 이렇게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2021년 8월 5일 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보도를 했고 있으니까 이거는 팩트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간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명태균의 이 조언을 안과의사의 전문적 소견으로 둔갑시켜서 했다고 중앙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건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는 2000년경부터 이 저명한 의사 선생님들을 저희 방송국에 고정 패널로 모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하기 이전에 지상파 종편을 할 때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건강 상담 코너를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온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불교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불교방송 라디오입니다. 할 때도 그렇고, TV는 그게 어렵지만 라디오는 이 건강 상담 코너를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을 해서 저명한 의사 선생님하고 청취자의 사연을 제가 매칭해 줬어요. 왜? 의사 벽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를테면 요즘 와서 눈이 좀 침침해요. 그러면 이거 갖고 안과를 가면 좋은데 안과 가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안과 가면 돈 안 듭니까? 그러니까 쉽게 좀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특히 노년층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건강상담 코너를 지상파 라디오 할 때부터 늘 해왔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고성호 TV 유튜브에서도 했어요. 주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제 팬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한테 필요한 영역이 따로 있어요. 어떤 거냐? 내과, 피부과. 나이 들면은 피부가 간지럼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머리, 탈모 이런 것들이 나이 들면 여성들도 굉장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내과, 치과. 이 임플란트 하려고 그러면 진짜 고통스럽고 돈 많이 들잖아요. 안과. 나이 들면 대부분 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자연스럽게 노안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과. 그리고 외과. 이 작은 낙상사고로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외과. 그리고 한의과. 이런 그 저명한 전문의들을 저희 방송에 모셔다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과 의사 선생님도 여러분을 지상파 라디오 때부터 모셔서 상담을 해드린 경험이 있어서 그 안과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부동시, 군대를 못 갈 정도의 부동시가 되면 어릴 때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보이듯이 이른바 그 좌파들이 도리도리 하면서 놀리는데 그런 태도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그럴 수 있다. 안과 선생님 말씀이 그럴 수 있다. 제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방송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 중앙일보는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명태균의 사적 조언을 안과 의사의 전문적 소견으로 둔갑시켜서 제가 거짓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를 내가 구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서 다른 부분은 뭐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거나 감각이 다른 부분 정도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명백하게 제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이 중앙일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사실관계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희 고성호 TV에서 건강 코너를 진행한 건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쭉 오랫동안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송 시간이 계속 바뀌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저희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나오려면 굉장히 일이 커지거든요. 그렇다고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개업이 선생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속에도 의사 선생님들의 전문적 소견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지상파 라디오 때는
이 유튜브 때보다 훨씬 더 그 빈도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 의사 선생님들과의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제가 사실관계 확인하고 방송한 것을 마치 명태균의 한마디를 제가 둔갑시켜서 한 것처럼 이 중앙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또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이 강성 보수 유튜브가 일반인의 민심과 괴리되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데도 공당이 당원의 권한을 키우는 데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뭐 이선우라는 교수가 있나 보죠. 이 사람의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자, 이 주장은 당신과 민심은 대립된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민심이 왜 괴리돼야 됩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에 당심이 있죠. 그 당원들의 마음이 당심 아닙니까? 그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심과 그렇게 대립되고 배치됩니까? 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까? 왜 국민의힘을 향해서만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당심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유우파의 민심이 완전히 대립되고 배치된다고 프레임을 엉뚱하게 딱 걸어놓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교수 타이틀 들고 뭘 좀 하려 그러면 팩트는 전제하고 해야지.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낸다고 해서 그게 팩트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잘못된 프레임을 딱 갖다 놓으니까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엉뚱하게 나오잖아요. 대안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당내 선거에서 당원 대신에 민심 100% 반영해야 된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당원들은 당신 100%로 가야 돼. 당내 선거는. 그렇게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180도 다른 반대 방향으로 대안이랍시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강성 유튜브 출연 시 공천 등의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뉴미디어 시대에 핵심 매체인 유튜브에 출연하면 페널티 줘야 된다. 도대체 어느 나라 동네에서 무슨 정치를 배웠길래 이따위 주장을 하는 겁니까? 진단이 완전히 잘못되니까 대안도 황당하게 그지없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번 짚고 갑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유튜브를 배제하라는 이 해괴한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족보 언론들, 정신 차리세요. 오늘 고성호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성호 칼럼은 장동혁 유일 대안입니다. 어제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36, 민주가 44입니다. 한 자릿수 8% 차이로 좁혀들었어요. 조금 더 접근하면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만 해도 무슨 지지율 15%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곧 당이 공중 분해나 될 것처럼 떠들어대더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국민의힘 36, 민주 44. 대구 경북은요. 국민의힘 47, 민주 29. 부울경은 국민의힘 43, 민주 35. 20대 이하에서는 국민의힘 43, 민주 33. 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회복기에 들어섰고 전선도 단일 전선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전국 유세가 가능한 사람은 장동혁 대표뿐입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장동혁 대표는 차기 지도자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자 1위, 차기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야말로 전국 유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국민의힘에 누가 장동혁 대표 이상의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송원석이가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김기현이가 차기 대권 주자 중에 들어는 갑니까? 나경원이하고 안철수는 가끔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름이. 장동혁 대표에 비해서 절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무슨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숫자. 차기 대권 주자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선대위원장 전면에 내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장동혁을 지워야 되겠다. 그게 한동훈이 오세훈 똘마니들의 아주 사악한 음모 아닙니까? 여기에 송원석이가
말려 들어가 가지고 송원석이가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자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박성원 수석 대변인은 이 송원석의 이 장난질에 강력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선대위 구성은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당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을 빼놓고 무슨 공동선대위냐. 그리고 공동선대위도 공천이나 다 마치고 선대위를 띄워야지. 지금 공천이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선대위부터 자꾸 띄우려고 그러냐. 그래서 뭐 일부 언론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선대위원장을 놓고 장동혁과 송원석 간의 균열이다 뭐 이런 기사도 쓰는데, 자, 우리가 흔히 정치적으로 투톱이라고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투톱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때로 다를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가 원내대표한테 맞춰야 됩니까? 원내대표가 당대표한테 맞춰야 됩니까? 둘 다 선출된 대표 의견은 하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아서 뽑는 거예요. 당대표는 책임당원 전체 그리고 자유파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누가 그 당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이 다를 때는 마땅히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특히 선거는 더 그래요. 원내 전략을 짠다든지 입법 추진을 한다든지 할 때는 원내대표의 발언권을 당대표가 존중을 해줘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조차도 끝까지 이건 안 돼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당대표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원내 정당을 지향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투톱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완톱입니다. 무슨 투톱이야. 당대표 완톱이지. 그래서 지금 송원석이가 뭐 지가 투톱 중에 하나랍시고 장동혁을 공동선대위원장에서 빼니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막 택도 없는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송원석이가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면 이자부터 당장 찍어내버려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배신자들이 숨어있는 법이죠. 우리가 송원석을 믿은 적이 없지만 이자가 가끔씩 가다가 장동혁 대표한테 맞춰주는 듯 하다가도 틈만 나면은 뒤에서 총 빼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투톱이지만 당 운영에 있어서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당 지도체제는 당대표 중심의 완톱이다. 송원석이가 장동혁 대표한테 맞추기 싫거나 맞추기 어려우면 그만둬. 자,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표가 중심이 된 반 이재명 전선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 발표를 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숨통을 좀 터주자. 지방 DSR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지방 미분양 노후주택 개입 매입 시 취득세 최대 75% 감면하고 지방 주거안정 특례론을 도입하고 인구 감소 지역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공시가격 기준을 4억에서 6억으로 올리자. 그러니까 지방의 주택 문제를 이렇게 풀자. 그래야 서울하고 연동되어 있는 이 지방 경기도 인근이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서 지방에 집을 사는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겠다. 수도권과 동일한 DSR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다.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또 어제 장동혁 대표는 그 서대문구에 있는 홍제천 그 폭포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서 여러분들 그 아실 거예요. 그 폭포 카페는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의 작품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내부 순환도로 고가도로 밑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냥 공터에 주차장으로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을 전 세계인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만들어낸 게 이성헌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이걸 오세훈이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오세훈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 폭포카페에 갔다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오세훈이는 그 자리에 안 나왔다고 쓰고 있어요. 마치 장동혁 대표가 물 먹은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폭포카페는
이성은 위원장, 이성은 서대문 구청장의 작품이고 이 자리에 장동혁 대표가 폭포카페에서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그 자리에 이성은 구청장, 서대문에 갑과 을이 있어요. 이성은 구청장과 그 서대문의 당협위원장인 이용호 위원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가는데 왜 안 나오겠어요? 장동혁 대표는 이 카페 폭포 카페에서 당 기구인 쓴소리위원회 그리고 청년 픽 공약단과 함께 청년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청년 국가 자격증 응시료 연 3회 전액 지원, 청년 출퇴근 교통 패스 하는 등등의 이런 청년 공약 11개를 제시하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11개 사업 다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을 계산을 해봤더니 2조 정도가 들더라.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돈 풀겠다고 하는 게 얼마냐? 26조 아니냐? 추가 편성. 추경이 26조 아니냐? 그중에 절반 가까운 13조를 돈을 풀고 있지 않냐? 그러니 지금 청년들이 제시한 이 11개 공약 하는데 모두 2조밖에 안 든다. 국민의힘이 꼭 입법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겠다. 이날 행사에 근접 수행을 한 이용호 당협위원장. 이용호 당협위원장은 서울시당에서 서울시당 윤리위원장 하고 있다가 배현진이하고 국회의원 10명이 저를 징계하라고 할 때 그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윤리위원장직을 집어 던진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저는 이용호 위원장하고 전화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제가 잘 알죠. 이 이용호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론에서들 장 대표를 초청하지 않는다고 말들이 많던데 우리 서대문에라도 자주 오시라. 우리가 자주 초청드리겠다. 그러면서 서로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전국의 후보들이 가장 먼저 지원 유세 요청할 사람은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밖에 없어요.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한테 지원 유세 부탁 안 하고 어디서 누구를 데려다가 지원 유세를 할 겁니까? 후보들이. 박성원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 장동혁 대표의 지역 일정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는 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정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제 고성구의 숲에 국민의힘 장동혁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영상 올려놨는데요. 이 영상에 현찬웅님 길도 있고 빛도 보이고 장동혁 대표님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 내어 뭉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 악질들의 괴롭힘도 꿋꿋이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중심으로 더 한층 크게 목소리를 냅시다 하셨고요. 동자승님 당연하고도 당연한 사실. 그런데 왜 오합지졸 배신자들이 날뛰고 있는지 모를 일이네요. 당대표 말 그대로 당원들이 원해서 그렇게 뽑았는데 이걸 흔들어대는 의원들아 정신줄 잘 붙잡고 무조건 빨간 잠바 입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죽을 각오로 싸워라. 카페 모카이스님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역대 당대표 지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 대안입니다. 오늘 고성호 칼럼은 장동혁 유일 대안이었습니다. 네, 고성호 칼럼은 선당 후사로 재보궐선거를 이겨야 한다. 부산 북갑 등 재보궐 8곳에 국민의힘 25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공천 확정된 지역은 빼고 이 8곳에 신청한 25명의 후보자들 중에는 박민식 장관도 있고 이영풍 대표도 있고 이진숙 위원장도 있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김민수 최고위원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이진숙이 싸움을 잘하니까 전투력이 강하니까 대구시장이 아니라 국회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와서 좌파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하셨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에서 가장 전투력 강한 김민수 최고위원이 재보궐선거 나가서 국회 들어와서 전투력을 보강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정치인이라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어젯밤에 정리를 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 고민을 정리해서
페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출마를 권해주시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체제가 위협받고 보수가 분열되어 자중질환에 빠진 시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개인의 욕심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주셨던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싸움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억울하고 서운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아픈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장동혁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이기는 싸움 함께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5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언제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던 믿음, 국민의힘의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꼭 이깁시다. 네, 이렇게 자신이 이번에 재보궐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 페북 글을 보고 이것이 선당 후사다. 이것이 선당 후사다. 그리고 이것이 백이 종군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데일리는 재보선 14곳 중에서 13곳은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의석이고 한 곳, 대구 달성군만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지역인데, 그런 민주당이 갖고 있던 13곳 중에 한 곳만 잃어도 정청래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정청래가 타격 받고 안 받고는 그 니들이 알아서 하고, 저는 지방선거 후에 한동훈, 오세훈 이 배신자, 부역자 똘마니들의 준동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강력한 의석 확보를 위해서 이번 14군데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7개 또는 8개를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 족벌 언론들 종편 지상파가 너무 쉽게 방송 만들고 뉴스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JTBC가 국힘 재보궐 8개 이겨야 고성국의 희망고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이걸 기사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것들이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하기만 하면 이걸 기사로 만드니까 제가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제가 7개 내지 8개 얘기했는데 숫자가 매우 구체적인데 근거는 뭐냐? 앵커가 묻자, 뭐 구체적 데이터에 근거한 게 아니라 과거에 이겼었다, 또는 당연히 이겨야 한다, 뭐 희망 섞인 분석이다, 이런 식으로 지것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면 14군데 중에서 7개나 8개를 이길 수 있다,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의 전적, 또 지금 그 지역의 인구 구성과 정치 성향 분포, 이런 것들 말고 뭘로 그러면은 예측을 합니까? 점쳐요? 점을 치라고? 저는 무슨 대충 얘기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런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상정하고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 자들이 결론을 이렇게 내요. 고성국 씨가 너무 높게 목표를 설정하는 바람에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힘들게 됐다. 이것들이 장동혁 대표를 그렇게 걱정하고 위했던 모양이죠. 제가 너무 목표를 높게 설정을 해서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힘들어졌다고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논평 안 할게요. 이것들을 보면 뭐 앵커랑 기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방송도 안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앵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기사 제목으로만 쭉 봤는데 저 방송에서 한 발언이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광한 최고위원이 와서 배현진에 대한 얘기하면서 암적 존재. 근데 이게 제목만 이렇게 막 돌아다녔나 봐요. 방송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작가가 써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연기나 해대는
이런 앵커가 진행하는 이 지상파 종편 뉴스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어요? 예,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보여준 이 선당 후사의 절절한 심정과 정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보궐선거 7군데에서 8군데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를 더 확고하게 반석 위에 놓고 그 힘으로 한동혁, 오세훈, 배신자, 부역자 똘마니들을 척결해 나가야 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공소 취소 특검, 이재명 민주당의 자책골. 국민의힘은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딸들이 강행하고 있는 공소 취소 특검을 국민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맨 앞에 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북에 공소 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친 짓이다. 국민을 개무시하는 짓이다. 국민 다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 받으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더니 아예 공소 취소해서 재판을 싹 다 지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다. 감방에 있는 범죄자들이 모두 나도 억울하다고 뛰쳐나올 판이다. 평생 선량하게 산 국민들 이제 이재명 멱살 잡고 패대기 쳐야 한다. 분노한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선거다. 박형준 시장도 요즘 잘 싸워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다.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하는 반민주 폭거다. 차라리 이재명은 짐이 곧 국가요 법이라고 선언하라. 헌법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이 폭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바로 지금 이 무도한 일에 대한 강력한 국민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제가 지방선거는 지방 살림 사는 사람 뽑는 선거가 절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권 심판선거다 라고 제가 몇 달 동안 모기시계 주장하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박형준 같은 사람이 그걸 맨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시장 후보인데 이재명의 폭거를 막아야 한다고 전면적으로 이재명 비판을 하면서 선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나섰습니다. 박성훈은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자 이재명의 죄상만 더 명확해졌다. 그러자 이제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서 이재명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 전례 없는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외쳐온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끝이 결국 이재명 범죄기록 세탁해주는 셀프 면제 시스템 구축이었던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 6월 3일은 공소 취소 심판선거가 될 것이다. 이건 성일종의 주장입니다. 재밌는 것은 정의당입니다. 좌파 진영도 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못 봐주겠다. 정의당은 공소 취소 특검 결코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언론을 통해 이재명 면죄부법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검이 참 쪽팔려요. 그죠? 지것들 생각으로 해야지. 말도 안 돼요. 라든지. 뭐 이만큼이라도 따라오는 게 어디냐 싶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즉각 공소취소 특검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수많은 억울한 국민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를 이재명이 혼자서 누리는 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이제 선거 현장이에요.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이 뭐 선거에 관계가 있겠어, 영향을 주겠어 하는데 웃기는 소리. 국민의힘 후보가 아까 박형준 사례처럼 전면적으로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이 공격을 해대면 민심이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아주 곤혹스러워합니다. 대구의 민주당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구가 보수표가 이제 결집이 시작돼서 힘든데 조작 기소 특검이 기름을 부은 것 같다. 보수표 결집에 기름을 부은 것 같다. 부산, 경남에
민주당 관계자. 이런 와중에 조작 기소 특검이라는 핵폭탄을 맞았다. 다음 주 여론조사가 몹시 걱정된다. 이길 수 있습니다. 기소 취소 특검에 대한 총공격을 통해서 반 이재명 전선을 제대로 구축하면 지방선거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우리가 압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자책골이다.